네, 삼성화재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만의 관심사로 픽한 취향 공동체 클럽 삼성화재 피크닉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먼저 일부 행사로 샤론 코치 이미애 대표님의 자녀 교육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화재 가족 여러분들이 모이신 걸 알고 있습니다. 일단 엄마랑 아빠랑 사이가 좋고, 그리고 부모랑 자식이 사이가 좋으면 여러 번의 기회가 오더라, 이건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한 번의 기회가 아니라 여러 번 기회가 오더라. 그리고 계속 빌드업 하듯이 성공하더라. 동기부여학습법은요 다른 건 없고요. 오늘 같은 날 아이가 왔을 때 엄마 학교 잘 갔다 왔어, 엄마 오늘 저녁 뭐야? 이랬을 때 아이가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 준비하고요. 서로 맛있게 먹고, 절대 식탁에서 밥상머리 교육 안 하면 됩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밥 먹고 아이들이 집을 좋아한다. 그러면 거의 반은 성공하신 겁니다. 책을 하나 읽었어요. 아이가 정말 이야기합니다. 엄마 이 책 너무 재밌어. 그럼 엄마가 뭐 해야 되죠? 그래? 그러면 너 여기에 관심 있는 주제가 있잖아. 엄마가 베스트셀러 책 하나 골라줄게. 그렇게 자꾸 확장시키는 거예요. 책 하나가 있다. 그 주제에 관심이 있다. 그럼 부모가 할 일은 계속 확장시키고, 또 연결되는 거 연계시키고, 조금 더 어려운 거 심화시키고, 전체를 융합하셔요. 이 4가지 독서법을 신토피칼 독서라고 합니다. 제가 다시 설명합니다. 자, 내가 좋아하는 주제가 있어요. 그 어떤 주제든 상관없어요.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는 꿈이 없어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엄마가 아이가 좋아하는 거 눌러버려서 그래요. 누구나 다 꿈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하고 싶은 게 있고, 그거를 저는 존중해달라고 말씀드립니다. 그걸 존중해라. 초2면 초4, 중1이면 중2, 다 읽어도 될 걸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정보를 제공한다. 자, 이걸 심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과목과 연결시킵니다. 연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확장이고요. 융합까지 가는 게 지금 정말 원하는 인재상입니다. 기본적으로 시스템을 만들고 본인이 좋아하는 걸 강화시키고, 그리고 매일 해야 될 거를 체크한다면 자기 주도는 저절로 되는데, 이거를 완성하는 거는 뭐냐면 평가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더니 학교 갔더니 상을 받았다. 학교 갔더니 선생님이 칭찬했다. 그러면 이제는 루틴이 됩니다. 근데 물론 하다가 힘들어져요. 그렇지만 우리 아이에게 꿈이 있으면 걸 이겨낸다. 임계점까지 간다라는 것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공부는요, 학교 공부, 입시 공부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배우고 싶어 합니다. 그 어떤 것이든. 그렇기 때문에 공부만이, 이 얘기는 우리 애가 우등생이 돼서 명문학교 간다라고 국한시키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이 질문이 공부를 너무 싫어하는 아이 공부만이 살 길일까요? 그럼 제가 그분이 원하는 답을 드린다면, 무슨 공부만이 살 길입니까? 돈이 많으면 사업을 할 수도 있고 더 잘 살 수도 있죠. 이런 답을 원하시는 건지, 아니면 인간의 본연적인 배우고자 하는 욕구를 원하는 건지. 근데 제가 답을 드린다면, 혹시 부모님께서 아이가 좋아하는 어떤 것을 모른 척하지는 않으셨나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과 아이들이 사는 세상은 다르거든요. 지금 기존의 부모 세대에서 원하는, 선호하는 그 직업만을 원하지 않으셨나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답은 관찰입니다. 관찰. 내가 우리 아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언제 행복해하는지, 언제 몰입하는지, 그거를 본다면 그거를 강화시키세요. 이 질문의 배경을 좀 들여다본다면 아마 계속 말을 안 듣는 남편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육이라는 것도요, 이게 학교의 교육인지 아니면 인성교육인지 아니면 전체 인간의 변화를 유도하는 건지 다 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자기가 원하는 거를 공부한다면 그것도 교육이라면
교육은 인간을 변화시킵니다. 행복한 방향으로. 그래서 이거는 질문이 조금, 네, 그리고 100% 바뀝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네. 이거는 그냥 본인이 믿고 싶은 게 아닐까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뭐하러 비싸게 학원을 보내냐 했을 때 부인이 다 학원 다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다는 아니지 않을까요? 다는. 자, 그럼 학원을 왜 다녀야 되냐 이 이유를 물어본다면, 자, 아직까지 공교육은요 모든 학생이 똑같은 과정을 공부하고 모든 걸 똑같이 평가합니다. 모의고사를 보면 A, B, C, D, E 5단계의 난이도가 있습니다. 자, A는 쉬운 문제입니다. 전체 지원자의 80%가 맞추게 디자인합니다.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20% 미만이 맞추게 디자인합니다. 그러면 1등급이든 2등급이든 똑같은 문제를 풉니다. 이게 오늘날까지의 평가 시스템입니다. 그럼 지금은 학원을 왜 가느냐? 똑같은 교육과정, 똑같은 평가에서 어떤 아이는 평균도 못 따라간다, 어떤 아이는 너무 어렵다, 어떤 아이는 너무 쉽다 이랬죠. 이게 학교에서는 같은 수준으로 주기 때문에 학원에 가는 거예요. 평균을 못 따라가는 애는 따라가려고 하고, 너무 또 그게 쉬운 애들은 어려운 걸 외우고 싶어서. 그래서 공교육이 맞춤형 개병으로 바뀐다면 굳이 필요 없지 않을까.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이제 요즘의 이슈인 것처럼 학교 교육과정에서 배우지 않는 것들이 출제가 됐을 때 이제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그 기술을 배우러 가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저는 점차적으로 없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등학생을 부모가 볼 때 초등처럼 보이는 거는 그 학생의 50분의 1 영역일 거예요. 부모 눈에만 그렇게 보이는 거지, 얘가 진짜 고등학생인데 초등으로 간다, 병원 가야 됩니다. 정상이 아닌 거잖아요. 이거 발달 연령에 맞지 않잖아요. 근데 부모 입장에서 볼 때 특히 자식들은 부모가 좋고 부모는 나한테 둥지기 때문에 거기 가서 귀여운 짓도 하고 누워서 뒹굴리고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게 화가 나느냐? 속도 차이 때문에. 나는 시속 50으로 달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얘는 아이들 시속 10이에요. 근데 부모는 자식의 일부만 봅니다. 오히려 그러지 말고 그냥 마음껏 안아주세요. 초등처럼 굴면 막 안아주고 뽀뽀해봐요. 얘가 기절합니다. 왜 그러시냐고 저한테. 그래서 아이가 서서히 떨어집니다. 그리고 아이한테 진로 멘토가 되어주십시오. 학습 코치가 되어주십시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시간은 속도차, 그리고 밖에 나가서 멀쩡합니다. 아이들은 그것보다는요, 멀리 있는 아빠가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아빠 생각에는 요새 이런 게 괜찮대? 너가 한번 알아봐. 아빠는 네가 아빠보다 더 멋진 사람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좋지. 이게 알아서 해라가 진짜 알아서 해라 뜻이 아니잖아요. 다 전달됩니다. 아빠가 이제 골치 아프구나. 그리고 나를 믿지 않는구나. 이런 부정적 감정이 생기거든요. 전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이 집은 압수를 하죠. 다른 집은요, 푸실입니다. 굉장히 상처입니다. 굉장히 상처. 그러지 마시고요. 처음에 살 때부터 우리 계약서를 좀 씁시다. 아이랑 같이. 왜냐하면 아이들이요, 사달라기 전까지는요, 모든 걸 다 하겠다 그래요. 마치 여러분이, 특히 여기 아빠들이 결혼하기 전에 온갖 얘기 하셨죠. 절대 너 설거지 안 시킨다. 지금 설거지 누가 하죠? 식세기가 하고 있죠. 아빠 안 합니다. 그랬는데 이거를 저는 못 쓰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못 쓰게 하는 건. 이거 써야 된다. 그들의 문화이기 때문에. 근데 뭐가 문제냐? 얘가 공부 안 하고 이거만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사실은 굉장히 유혹을 이기기 어렵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도 핸드폰으로 유튜브 몇 개 보고 릴스 몇 개 보면 1시간 금방 가지 않나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면 저는 알람을 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타이머도 알람이 있을 수 있죠. 시계도 있고요. 그래서 자, 갔다 왔어요. 그럼 적어도 애들은요, 학교 갔다 오면 이거 해봐야 돼요. 궁금해서. 카톡에 뭐가 왔나, 뭐가 들어왔나, 이 시간은 그냥 주세요. 그러고 나서 충전하고 이제부터 공부 시작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너무 걱정하지 말자. 예, 그리고 압수 이런 거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등은 내가 맘만 먹으면 6년 과정을 갖다가 기본적으로 2년 안에 끝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할 수 있다. 이걸 마케팅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고등으로 올라가죠. 고1 과정을요, 절대로 6개월 안에 못 끝냅니다. 특히 고1, 수상, 수학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수능이 이제 굉장히 어려워졌죠. 근데 수능 중에서 절대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영어라든가 한국사는 절대평가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90점 이상 만들면 되고요. 또 한국사 같은 경우는 시험이 어이없게 나오기도 합니다. 수능은. 근데 정작 내신이 어렵습니다. 강남 서초에서는 내신을 위한 사교육도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만약 내가 3학년인데 5학년까지 선행했습니다. 3학년에 어려운 문제를 받았을 때 5학년까지의 이 두뇌가 있으면 쉽게 풀고 빨리 풀 수 있죠. 학교 내신은 제한 시간 내에 정답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따박따박했다. 나는 3학년이다. 그러면 어려운 문제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지 절대 내가 잘난 척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솔직히 초등 선행은 허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내가 좋아서 하는 거다. 우리 애가 이런 학원에 다닌다. 우리 애가 몇 년 선행이다. 허세를 부릴 수 있지만 사실 고등학교 올라가면 허세를 할 여유가 없습니다. 일단 내신이 안 나와요. 왜? 수능은 넘사벽이기 때문에 교과래도 잘해야 하지만 우리가 학생들 교과 전형으로 갑니다. 4년제 대학의 40% 이상은 학생들 교과로 뽑고요. 서울, 경기,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에서는 교과로 지역인재 전형을 갑니다. 즉 지방에서는 내가 내신만 따박따박하고 수능 최저한 맞추면 의대를 갑니다. 선행학습, 소통 다 못합니다. 그래서 조금 여유 있게 돌아옵니다. 아이들은 돌아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품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한국워킹맘 연구소 이수연 소장님의 자녀 소통편에 대한 2부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이 어디 갔을까요? 우리 예전에는 우리 이렇지 않았잖아요. 예전에 내 아이 예쁜 아이 어디 갔나 이제 고민이 시작되는데 진짜 여러분 아셔야 돼. 이때부터 어때요? 아이의 눈빛과 말투가 바뀌는 이 시점부터 우리는 다짐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 공부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때부터 부모의 역할이 완전히 달라져요. 내가 달라져야겠다고 느껴야 되는 시점이 이 시점인데 여러분도 오신 것만으로도 너무 훌륭하신 거예요. 내가 10살까지 내 아이를 대했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대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때부터 공부하셔야 되는데 아이의 변화, 어마어마한 변화가 시작되죠.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이 변화를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겠다고 여러분 스스로 약속하셔야 돼. 그렇지 않으면 그 꼴을 여러분들 못 견뎌요. 내 아이뿐만이 아니라 모든 아이들이 이때부터 변화가 시작되는구나. 이 변화를 받아들여야겠다. 우리 아마 이런 말 많이 할걸요? 야, 너 사춘기? 나 갱년기. 사춘기가 이기나 갱년기가 이기나 한번 해봐! 막 이런. 감정 싸움 하는 부모가 제일 어리석어요. 여러분 아이랑 20년에서 30년 이렇게 차이 나죠? 그 아이 이겨서 뭐 하게요? 뭐 하려고? 이겨서 뭐 하려고? 사춘기 때는요, 아이가 부모 한번 이겨먹는 이런 거 되게 필요해요. 물론 호르몬 때문에 조절이 안 될 거예요. 이 갱년기를 겪는 여러분도. 근데 어른이 달라지지 않으면 이 아이 우리가 정말 위기에 우리가 아이를 모는 것일 수도 있다. 자, 두 번째. 굉장히 어리석은 부모. 야, 엄마 딱 보면 알아. 너 엄마 손바닥 아니야. 어디 이게 거짓말하고 있어. 야, 다 알아. 막 이런 거 있죠. 여러분 다 아는 거 같죠? 딱 보면 알아. 몰라요. 내 아이가 집에 나와 있을 때와 친구들과 있을 때 완전히 달라요. 나를 대할 때와 다른 어른을 대할 때 완전 다르다고요. 여러분들 다 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 아이가 학원을 빠졌어요. 내가 다 알아 하는 부모는요, 아이가 빠졌을 때 이 아이 잡을 생각부터 해요. 빠졌을 때는 이유가 있겠죠. 나는 아이를 잘 몰라라고 생각한 부모는 아이가 학원을 빠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모르면 물어봐요. 학원 선생님한테 전화 왔는데 왜 빠졌어? 무슨 일 있었어?가 진짜 좋은 부모죠. 근데 다 알아. 엄마 딱 보면 알아.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애가 학원 빠졌어. 너 학원 또 빠졌지? 너 또 PC방 갔지? 너 그럴 줄 알았다. 내가 너 그럼 그렇지. 내가 너를 믿고 내가 학원 보내 내가 미친년이다. 이제 막 이렇게 이제 가는 거죠. 감정 싸움으로. 자, 세 번째 부모 유형. 아이의 감정을 스트레스를 축소하는 부모가 있어요. 아이가 아빠 엄마 나 너무 힘들어. 야 니만 힘들어 나도 힘들어. 뭐가 그렇게 힘들어. 니는 뭐 돈을 벌어 그래. 뭐 밥을 하래. 뭐 집안일을 하래. 청소를 하래. 그거 공부하네. 그게 뭐가 힘들어. 남들 다 하는 거. 이런 식으로. 엄마 나 누가 나랑 자꾸 나 친구 때문에 힘들어. 너도 놀지 마. 아이가 의지할 데가 없어요. 이런 부모. 아이가 힘들다고 말한 거는요. 그거 진짜 용기 있게 용기를 내서 말하는 거예요. 그거 귀 기울이셔야 돼요. 정말로. 보통 청소년 아이들은 힘들단 말 안 해요. 일단 쪽팔리거든요. 그리고 우리 부모가 속상할 거 알기 때문에 말을 안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했다는 거 진짜 힘든 거예요. SOS. 그거 그냥 절대 놓치시면 안 된다는 거. 근데 어디서 본 부모는 다 놓쳐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아이가 잘못되면 몰랐어요. 우리 아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지 몰랐어요. 정말 아이의 신호를 놓치지 않는, 그러면서 소통 잘하는 부모가 되시려고 이렇게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하나씩 우리가 또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사춘기는요 꼭 와야 돼요. 이 시기에 안 오면 내 아이 성장 못해요. 사춘기는 어떤 시기냐? 아동이었던 내 아이가 점점 어른으로 되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 당연히 이 시기에 아이들이 왜 자꾸 알았다고 내가 알아서 한다고 왜 하는지 아세요? 이 시기는 우리 학교 다닐 때 많이 배웠죠. 사춘기는 질풍, 노도의 시기. 내가 누구지? 나는 뭘 할 때 행복하지? 나 어떤 사람이야? 나 어디서 왔어? 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돼? 치열하게 고민하는 시기예요. 당연히 힘들어요. 와야 되는 시기에 내가 누구지? 사춘기 아이들의 특징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이때부터는 이제 거리두기가 필요한 시기가 바로 이 시기. 이게 거리두기예요. 가슴 나오고 막 냄새 나는 거. 그래서 이 냄새를 통해서 이 아이가 초경이 시작되고 2차 성징이 오는구나. 딸은 이 냄새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아들, 딸의 약간 변화들이 2차 성징들이 시작이 된다. 덩치는 커지지만 아직 생각하는 거나 마음은 아직도 애기죠. 아이들도 굉장히 혼란을 겪는 시기가 2차 성징이 오면서부터. 여러 가지 친구랑 신체를 이제 막 비교도 해보고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이 드는 시기. 그래서 몸집은 커졌지만 아직도 애다. 그래서 혼란스러움을 겪는 특징이 있다. 자, 두 번째. 바로 이제 감정의 기복이 엄청 심해요. 금방 좋았다가 금방 짜증냈다가 금방 방에 문 꽝 닫고 들어갔다가 또 방금 나왔다 깔깔거리고 웃고 있고 막 여러 가지. 미친 거 아니야?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때가 있어요. 왜 이 아이가 이렇게 감정 기복이 심해지고 때로는 충동적이고 때로는 공격적일 수밖에 없는지. 그래서 사춘기 아이들의 특징이 공격적, 감수성이 예민 이런 특징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 아이가 이렇게 감정의 기복이 심해진 데는 아이의 두뇌와 물론 호르몬의 변화도 있지만 두뇌가 현재 정상으로 가동된 상태가 아니에요. 전두엽, 조절하는 전두엽은 분사 중인데 대신에 뭐는 활성화돼 있냐? 감정, 특히 분노의 이 감정을 조절하는 변형계라고 있어요. 이 변형계만 엄청나게 막 활성화가 돼 있고요. 이거를 조절하는 전두엽은 리모델링 분사 중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아이가 핸드폰 하려고 안 자는 게 아니에요. 잠이 안 와요. 진짜 안 와요. 왜? 우리 잠잘 때 호르몬이 뭐예요?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우리 수면 호르몬이에요. 이 호르몬이 사춘기가 되잖아요. 늦게 나와요. 그래서 이 아이가 막 핸드폰 보려고 안 자는 게 아니라 잠이 안 와서 핸드폰을 하는 거예요. 너희 늦게 이렇게 잠이 온대. 야, 근데 내가 너 잠 안 잔다고 너무 혼낸 것 같아. 미안해. 야, 그래도 이제 너희가 지금 성장기니까 좀 키도 커야 되니까 12시는 넘기지 말자. 약간 이런 식으로. 아니면 1시까지는 우리 좀 자자. 1시에는 좀 자자. 이런 식으로 조율을 할 수 있잖아요. 자, 네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친구의 영향이 어마어마해요. 그쵸? 이때부터는 친구예요. 부모 말 절대 안 들어요. 친구의 영향이 엄청 크죠. 이 또래는, 이 시기는 친구가 너무 중요하구나. 우리가 관여할 수는 없지만 어떤 친구랑 친하게 노는지는 관심 있게 보셔야죠. 여러분이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는 친구가 있어도 오히려 아이들이 다양한 친구를 만나는 것도 사회성을 키우는 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만 해주셔도 된다. 몇 가지 행동 지침을 알려드릴 건데 첫 번째가 먼저 아이를 뭔가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을 먼저 돌보셔야 돼요. 내가 자꾸만 화가 나. 화가 치밀어 올라. 그럼 뭘 체크하셔야 되냐? 내가 밥을 잘 먹고 있는가? 내가 잠을 잘 자고 있는가? 내가 체력이 너무 떨어진 거 아닌가 체크해 보셔야 돼요. 왜? 여러분 체력 떨어지잖아요. 짜증밖에 안 나요. 아이가 하는 모든 행동이 다 보기 싫어요. 내 마음이 건강한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3가지가 있는데 잠깐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첫 번째, 최근에 나는 소리 내서 웃어본 적이 있는가? 최근에 나는 노래를 흥얼거려 본 적이 있는가? 최근에 나는 계절의 변화를 느끼고 비 오니까 너무 이쁘다, 뭐 하늘이 파랗다, 이렇게 계절의 변화를 느끼고 말로 표현해 본 적이 있는가? 여러분의 감정 상태가 아이한테 그대로 영향을 미친다는 거. 자꾸 화가 나요. 내 아이에 대한 공부하기보다는 내 마음을 먼저 살펴보시는 게 첫 번째. 자, 두 번째. 그리고 이때 여러분 아까 이제 선생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어쩌라고 막 이런 게 자꾸 거슬린다고. 냅둬요. 냅두셔야 되는 시기가 이 시기. 자, 아이가 크게 사고치지 않으면 아이의 말과 행동 너무 간섭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냥 넘어가자. 넘어가는 게 내 아이를 위한 일이다. 자, 3번째. 말씀드렸죠. 이때는 뇌 불균형이 엄청나게 심해지는 시기. 감정을 조절하는 전두엽은 분사죠. 변형계는 어마어마한 활성화. 그래서 아이가 자기 마음이 컨트롤이 안 돼요. 자기도 그래요. 그래서 이 아이 너무 막 몰아치지 마시고 아유 너도 애쓴다. 아이고 고생한다. 이런 연민의 마음, 사랑의 눈으로 한번 봐보세요. 내 아이가 어떤 여러분이 프레임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져 보여요. 예쁘다, 사랑스럽다. 아이고 진짜 사춘기 애들도 힘들어요. 학교생활, 중학교 애들, 고등학교도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애가 학교 가잖아요. 애쓰는 거예요. 그걸 예쁜 눈으로 봐요. 아이고 그래도 학교 안 간다는 소리 안 하고 그래서 가네. 고맙다. 아이고 공부 안 해도 그래도 밥이 맛있다고 학교 가네. 고맙다예요. 고맙다. 뭔가 한 가지만 있어도 고맙다예요. 그 눈으로 한번 바라봐 주세요. 여러분 마음이 바뀌면요. 아이를 바라보는 눈빛이 바뀌고요. 눈빛이 바뀌면 아이의 태도도 바뀌어요. 4번째는요. 아이한테 어떤 말씀을 하실 때는 짧고 간결하게 하세요. 특히 아들일수록. 아이한테 전달 메시지 있으면 짧고 간결하게. 그리고 꼭 말로 전달하기 어려우시면요. 그냥 뭐 DM을 보내시거나 카카오톡을 보내시거나 아니면 편지 써서. 마지막 5번째가 이거예요. 내가 먼저 달라지고 아이의 마음을 좀 봐보겠다. 내가 아이를 존중하겠다는 마음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존중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 존중은 똑같은 상황에서 다르게 생각할 수 있구나예요. 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네. 그럴 수 있겠다. 이게 존중이에요. 존중의 시작. 아이가 자기 의견을 내는 거 존중이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땡큐. 말 듣고 하는 거 땡큐 하셔야 되는 게 이 시기. 그래서 아이들의 이런 특징이 있구나.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오케이 머리로는 알겠어. 근데 가슴까지는 도저히 내가 애를 예쁜 눈으로 볼 수가 없어. 자꾸 속이 뒤집어져야 하신 분들은 아이에게 독이 되는 행동 3가지만 안 하셔도요. 훨씬 마음이 편한 내 아이가 잘 자랄 수 있어요. 첫 번째가 바로 한숨이에요. 여러분 아이 보고 한숨 많이 쉬시죠? 화가 나는데 화를 내지 말라고 하잖아요. 많은 전문가들이, 많은 교과서에서, 많은 곳에서 화가 나는데 화를 내지 말래. 그래서 어떻게 화를 참으면서 우리가 한숨을 내요. 이러면서 어때? 심지어 팔짱을 끼고 절레절레 고개까지 흔들어 애를 보면서 쟤 어떻게 미쳐버리겠네 이런 거 있죠. 여러분이 아이를 보면서 한숨을 쉬잖아요. 그러면 아이는 내 존재 자체를 부정당했다고 생각해요. 차라리 화가 나면 말씀을 하세요. 화가 난다고. 이게 더 나아요. 근데 한숨 쉬는 건 절대 안 돼요. 자, 2번째. 아이들이요. 여러분한테 관심 없는 것 같죠? 여러분 표정에 엄청나게 예민해요. 아이들이 죄책감을 느끼는 게 내가 공부를 못해서, 내가 자꾸 짜증을 내서 엄마 아빠가 나를 보고 슬퍼하는 표정, 화내는 표정을 짓는 게 되게 미안해요. 아이들도. 웃게 하고 싶은데 웃게 해줄 게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죄책감을 굉장히 많이 느껴요. 무기력함을 느껴요. 내가 사춘기 아이를 보고 매번 이렇게 아들 왔어!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현실적으로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화난 표정, 무표정의 표정은 하지 마세요.
웬만하면 좀 웃으려고 효자 이렇게 입꼬리만 올려도 훨씬 편안해지거든요. 세 번째, 아마 여러분 제일 많이 하실걸요. 야, 너 이수연, 야 김시원 이런 거 있죠. 아이 이름 앞에 성 붙이는 거 주로 아이를 혼낼 때 많이 쓰시잖아요. 이거 지시운 명령어 많이 하신 분들은 나중에 애 이름 안 불러요. 시연아 이리 와봐 이게 안 돼요. 야 이리 와 이리 와. 야 너 불 꺼. 야 하지 말라고. 자꾸 이렇게 돼. 이거 습관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부분들 내가 아이에게 그래 머리로는 알겠어. 아이를 이해하래. 아이를 사랑하래. 아이를 존중하래. 근데 나 안 돼. 그러신 분들 이 세 가지만 안 하셔도 훨씬 우리는 좋은 엄마 아빠 될 수 있다. 이거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기에 절대 하면 안 되는 말이 있어요. 나가. 이럴 거면 나가! 여러분 가출의 시작이 나가라는 말이에요. 사춘기 아이들 가출 엄청 해요. 근데 한 번도 안 나간 애들이 있어도 한 번만 나가는 애들은 없어요. 한 번 나간 애들은 계속 나가요. 이때 아이들의 공통 특성, 키워드 말씀드렸죠. 불안해요. 충동성이 강해요. 예민해요. 이 아이들한테 나가! 하면 진짜 나가요. 아이들한테 죽어야! 이럴 거면 죽어! 죽어! 진짜 죽어. 절대. 왜요? 이 아이들의 특성상 굉장히 예민하고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 그리고 충동성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절대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 만약에 여러분들이 알아 이런 교육도 받고 내가 뭘 막 했는데 그래도 나는 자꾸 아이랑 부딪히고 힘이 들어 자꾸 싸우게 돼. 그러면 여러분 그 시기는 이제 어떤 시기가 왔음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지 아세요? 이제는 내가 아이에게 보내줬던 시선, 눈빛, 에너지 이 모든 거를 누구한테 보내야 되는 시기가 왔어요? 이제 아이를 키웠던 시선과 노력을 이제 나를 키워야 되는 그런 시기가 왔다는 거 아셔야 돼요. 이 시기부터는 여러분 자신을 키우셔야 돼요. 특히 아까 고등학교 자녀를 두신 분 있죠? 시원하게 여러분 키우셔야 돼요. 그래야지 앞으로 아이한테 짐이 되지 않는 부모가 될 거 아니에요. 아이 학원비 된다고 여러분 아무것도 못 하셨던 거 이거 여러분 지금 하셔야 돼요. 운동을 하시고 앞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체력이 안 되면 그렇게 짜증이 난다고. 운동하세요. 공부하세요.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요즘 아이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요즘 아이들의 공통점 무기력함이에요. 하고 싶은 것도 되고 싶은 것도 없어요. 이 아이들이 특히 꿈이 없어요. 아이야 너 뭐 되고 싶어? 내 꿈이 뭐야? 물어보면 아이들이 대부분 뭐라 그래요? 몰라라 그래요. 근데 아이들이 왜 그런 줄 아세요? 아이들이 꿈이 없는 이유, 꿈을 꿀 수 없는 이유, 한 번도 꿈꾸는 부모의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내가 원하는 꿈이 있었는데 이게 좌절이 됐어. 내가 넘어지고 내가 힘들 때 다시 일어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손수 보이셔야 되는데 그런 부모의 모습을 본 적이 없다니까. 원하는 게 있을 때 이걸 어떻게 이뤄가야 되는지, 이걸 이뤘을 때 어떤 감정을 느끼고 주변에 어떤 상황들이 변하는지를 아이들이 한 번도 보고 배운 적이 없으니 아이들이 어떻게 꿈을 꿔야 되는지를 몰라요. 부모들은 그래요. 야, 대학만 가봐. 대학 가면 다 할 수 있다. 대학 가면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어요? 대학 1학년 때부터 아이들이 취업을 준비해요. 너 원하는데 취업만 하면 원하는 데 다 할 수 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때부터 진짜 전쟁이 시작되죠. 아이의 미래를 위해 우리는 아이의 현재를 다 망가뜨려고. 근데 아셔야 되는 거. 여러분 스스로도 현재 행복하지 않으면 10년 후도 여러분들이 행복하지 않아요. 내 아이 역시 현재 내 아이가 행복하지 않으면 이 아이의 미래도 행복하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해야 되는데 현재 행복한 아이를 키워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지켜봐주고 기다려주고 부모로서 내가 나를 키우는 노력을 끊임없이 하지 않으면 내 아이 나중에 더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 이 시기는 아이가 아니라 나를 키워야 된다. 어리석은 부모는 자식을 자랑거리로 삼지만 지혜롭고 현명한 부모는 어때요? 자식의 자랑거리로 살려고 노력. 과연 여러분은 아이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가요? 내 아이는 여러분을 어떤 부모라고 생각할까요? 이거 오늘 꼭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려오는 산소호흡기 누가 먼저 깨야 될까요? 내려오는 산소호흡기 아이부터 껴주잖아요. 아이도 죽고 나도 죽고 둘 다 죽어요. 내가 충분히 산소를 호흡한 다음 아이를 껴줘야 아이도 살고 나도 살고 둘 다 살아요. 내가 살아야 내 아이가 산다고. 내가 건강해야 건강한 아이로 키울 수 있습니다. 내가 행복해야
행복한 아이를 키울 수 있다. 그러니까 너무 완벽하게 잘 키우려고 너무 애쓰지 마시고 진짜 행복한 내가 되기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